우리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그 준비물이 있는데요. 먼저 이 교재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네. 오른쪽에 이렇게 빈 공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또 졸리시면 또 그림도 그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잠도 좀 깨시고, 그리고 성경책도 좀 필요 있으면 자주 찾아볼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필요해서 성경책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물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교재의 표지를 한번 볼게요. 표지. 예. 표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제 이 책은 여러분 대학 생활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또 목장에 대해서 길을 잃거나 또 방황할 때 이 책을 빼서 또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초심을 잃을 때 이 책을 항상 빼서 보거든요. 그럼 초심이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자, 이름 다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거부터 시작. ESF 순천 여수지구의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 철학 대학생용. 자, 그래서 이번 저희가 3일 동안 다룰 내용이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 철학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책임 간사님이 어떤 사역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순수 ESF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저에게 어떤 사역 철학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괄호 열고 대학생용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무슨 용도 있을까요? 중학생용. 네, 간사용이 있습니다. 간사용. 네, 학사용은 아직 없습니다. 간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훈련을 빡세게 받으시고 간사용도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캠퍼스 처치 목장. 그 밑에도 하우스 처치에서 캠퍼스 처치로. 네, 이것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밑에 시작.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캠퍼스 선교단체를 향하여. 그래,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인 비전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순수 ESF의 비전도 주님이 꿈꾸시는 선교 단체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한 장 넘겨보시죠. 넘겨보시고 또 넘겨보시고, 네, 2페이지 지나서 자, 3페이지 봅시다. 자, 오늘은 그래서 3페이지부터 총 5개 챕터를 살펴볼 텐데요. 7페이지까지 오늘은 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고 또 부연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차분하게 한번, 그러나 디테일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강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캠퍼스 처치란 무엇인가. 네. 자, 그래서 1강은 이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선교단체에서는 많이 써요. 스피릿.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피릿은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신, 가치, 또 철학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스피릿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의 스피릿이 여러분들에게 전수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스피릿이 또 제자들의 스피릿이
여러분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시간이 1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선교단체 멤버, 특히 ESF맨으로서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나요? ESF맨으로서 그 정신이 투철한가요? 어때요? 코카콜라를 창립했던 그 창립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꿔보면은 우리 이맨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어, 네, 예찬이에요? 이야, 굉장히 요즘에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내 몸에는 ESF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또 내 몸에는 말씀이 흐른다 이렇게 해도 좋겠죠. 자, 그 말은 나는 뼛속까지 이맨이다, 이런 정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신, 그 스피릿이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ESF도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국 각지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순수 ESF만의 스피릿도 또 있어요. 그것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것이 뭔가, 그 스피릿을 압축해 놓은 그 단어가 바로 캠퍼스 철치예요. 캠퍼스 철치. 네, 목장. 자, 그럼 도대체 캠퍼스 처치가 뭔가, 목장이 뭔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크게 시작. 캠퍼스 처치란 대학생이 목자로 섬기고 캠퍼스에서 6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목장이라고 불리는 대학 선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네. 자, 다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아, 우리 순수 ESF의 스피릿은 이 캠퍼스 처치 안에 있는데, 캠퍼스 처치가 이렇게 6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구나. 근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자, 먼저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학생이 목자로 섬기고. 예. 여러분, 캠퍼스 처치 목장은 먼저 대학생들이 목자가 돼서 직접 목양을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제자 양성. 그렇죠.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은 왜 대학생들이 그러면 제자 양성을 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왜 대학생들이 목자가 리더가 되는 그게 캠퍼스 처치일까요? 간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간사들이 하면 되는데 왜 대학생을 세울까요?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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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높이가 아무래도, 그 말은 간사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안 맞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농담이고요. 네. 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 양육을 하시려고 이제 12제자 공동체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나처럼 12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을 했던 그 애초의 무리들, 그들이 너희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때, 그 제자 편에서 볼 때 또 다른 제자들은 이 제자들보다 뭐 한참 신앙이 어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 하시려고 했다 그러면은 아마 승천 안 하셨겠죠,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12제자 그룹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딱 한 그룹만 만드셨어요. 12제자 그룹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는 너희들과 비슷한 그
너희들 무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양육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제자 양육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니까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12제자 무리를 다 케어하고 양육하지 않으시죠.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 보면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보통 장로님들께 맡기거나 그죠? 교회 중직자들에게 맡기죠. 그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케어를 하죠. 우리도 비슷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목장도 하고 이 목장도 하고 여수 가서 또 여수 목장도 하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선교단체면 대학생 중에 제자를 일단 불러요. 예를 들면은 광규, 우리 광규 목자님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겠죠. 대학생이니까, 아직까지는 대학생이니까 네, 곧 이제 사회인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대학생이니까 광규 형제 같은 형제를 이제 불러서 이제 부목자로 이렇게 잘 양육을 하다가 이제는 네가 12제자 공동체를 네가 이제 맡아라.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은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은 목장도 언젠가는 가은 목자님이 목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목자가 나와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유력한 후보가 누구예요? 그렇죠. 왜 용민 형제가 가장 유력해요? 부목자잖아, 부목자. 아예 그냥 아예 세워놨어, 부목자를. 이제는 그 방향성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 방향성이라는 우리의 방향성은 어쨌든 대학생을 목자로 세워서 한다는, 그 성경대로 한다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다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용민 형제를 부목자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광규 목장은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진이를 부목자로 세워놓은 거는 광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죠. 졸업할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 대학생인 이제 부목자를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저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괄호 열고 부목자를 해 놓은 것이 그냥 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정규 목장 한번 보세요. 정규 목장. 정규 목장에 보면은 부목자가 누구예요? 송지영 간사님은 대학생 아닌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아직 여수 목장에는 부목자로 세울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부목자로 해놨지만, 그러나 이제 저 괄호 열고 부목자 저 어떤 그 수식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방향성,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다보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제 내년으로 한번, 내년이 아니라 내년 뭐 가을이나 혹은 내후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명단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용민이가 잘 하다가 또 가은 목장이 부흥이 돼가지고 뭐 용민 목장이 될 수도 있겠죠. 부흥이 돼가지고 또 분가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다시 가은 목자를 부르나요? 목자님을? 아니죠. 그 안에서 이제 또 목자를 할 수 있는 지체를 또 세워갖고 또 이제 그 대학생 목자가 분가를 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광교 목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가장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우선적이고. 그래서 캠퍼스 처치 목장은 대학생들이 목자가 된다. 대학생들이 직접 목양을 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자, 그러면 간사님들은 뭐해요? 아이고, 간사님들 우리한테 맡겨놓고 맨날 놀러 다니려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 간사는 거기 한번 보죠. 간사는 대학생들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요.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순간이에요. 저는 간사죠. 또 뒤에 간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목장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돕고 있죠. 네, 돕고 있죠.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이제 여수 목장처럼 개척 캠퍼스의 경우에는 대학생 목자가 세워질 때까지는 저처럼 간사가 목자로 섬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어디에서? 캠퍼스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캠퍼스 처치는 대학인들의 삶의 자리인 캠퍼스에서 모여요. 자, 여기서 캠퍼스는 근데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캠퍼스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캠퍼스란 회관, 동아리방, 강의실, 자택, 자취방, 캠퍼스 인근 카페. 여기 자택이란 말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본가, 집 본가라기보다는 이쪽 캠퍼스 주변에 혹시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집, 예를 들면 뭐 우리 성화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캠퍼스 주변에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캠퍼스 주변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태준이처럼 태준이는 여기 서안 이 다음에 살죠. 그러니까 태준이가 이제 나중에 군대 전역해 갖고 은혜 받아 갖고 광규 목자님 태준이가 근데 어디 목자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용민 목자님 저 목장 모임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화가 광교 목자님 우리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 가서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할 수는 있죠, 그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좀 머니까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또 자취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호인 뭐 호인 형제라 꼭 자취방을 오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학교 인근 카페로 갈 수도 있고 뭐 강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데요. 여기 삶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요. 캠퍼스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을 취하는 공간 있죠. 안정을 취하는 공간. 근데 이제 이 자리에는 기숙사 사는 지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나온 김에. 혹시 이번 학기 기숙사 살기로 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이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숙사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기숙사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안정은 처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가장 안정된 공간이랄까? 그러니까 가장 그 핵심의 의도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면은 어디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디가 좋겠어요? 아무래도 집이 좋겠죠. 카페도 좋은데 카페보다 더 좋은 거는 집.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데리고 가갖고 같이 족발 뜯고 치킨 뜯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금방 친해지고 심지어 그 안에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사실은 말해요. 그런 공간. 그 공간이면 제일 좋은데요.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죠. 자, 그러니까 회관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 자취방도 때로는 오픈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학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열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이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자, 3번. 몇 명이? 어, 예, 6명에서 12명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캠퍼스 처치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모델로 하여 기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제 성경대로 해보자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 성교학자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요.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제자 훈련이나 예배나 교제나 이런 성교 전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멤버 숫자가 그 한계가 12명 정도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12명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 의미도 담겨 있어요.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12지파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학적 의미를 계승을 해서 이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고 세워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12지파를 12제자를 세웠는데, 그러나 그런 신학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적 의미, 사역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2명이 넘어가면은 아주 많다. 우리 지난 학기 때 우리 가은 목자님이 이제 하시는 그 목장에 몇 명까지 최대 모였어요. 몇 명까지? 오, 17명. 그러니까 무슨 여기가 시장통도 아니고 정말 저쪽에서 한 3, 4명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벌써 분위기가 그죠? 조금 흐려지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럼 6명에서 12명이 이랬을까요? 이 방향성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의도. 왜 6명에서 12명으로 했을까요? 그냥 12명 하면 되지. 어? 누가 그랬어요? 어, 지호가 오늘 컨디션이 좋네. 그 표현은 좀 거칠긴 했어요. 네. 어, 최대한 이렇게 계속해서 분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분가하게 하기 위함. 그러면 12명이 딱 공동체를 이뤘을 때는 벌써 뭘 생각해야 된다? 분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명만 오바가 돼도 벌써 목자 입장에서는 좀 버거워요. 버거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장 최대 순 거죠. 12명이 사역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12명만 되면은 사실은 분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6에서 12명이에요. 12명이 되면은 벌써 12명이 차가려고 한다 그러면 목자들은 분가해야 되나? 그래서 부목자가 잘 세워져서 이 사람이 충분히 목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어떻게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 그래서 6에서 12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딱 보세요. 서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몇 명씩 있어요. 7명. 또 7명, 7명.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적당하네요, 지금. 그죠? 정말 적당한 숫자예요. 물론 오늘 이제 못 온 지체들도 있고 이제 2학기 때 들어올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학기에 가장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될 주안점은 뭐냐면요. 2023년 1학기를 사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영접하려고? 그렇죠. 애기들. 그렇죠. 애기들. 2, 3학번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2학번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뭐 올해 정도만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 왔다 그러면 이제 5명, 5명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벌써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벌써 12명이 되는 거예요. 7명, 7명, 12명. 그러면 벌써 뭘 준비해야 돼요? 벌써 분가를 준비해야 돼. 근데 분가를 바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분가를 더 잘 준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학기에 이 멤버로 각 목장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준비예요.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거면 좋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면은 이제 빠르면 올 11월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슬슬 이제 고3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플 때도 오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사실 채플로 먼저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장으로 먼저 초청을 하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거든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여간 안에 이제 2, 3학번들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몇 명이다? 6명에서 12명. 자, 그 다음에 4번요. 시작. 매주 한 번 이상 모이고. 자, 캠퍼스 처치는 여러분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모이셨죠. 학기 중에는 매주 한 번 이상 모였고요. 방학 때는 상황에 따라 모이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2주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고. 근데 왜 매주 한 번 모였을까요? 응? 대환이 뭐라고? 자신감을 가져라. 몰라. 좋았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모른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위안이 됐어.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보면 좋다 이 취지죠, 그죠? 네, 자주 보면 좋다. 앞으로 제가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항상 정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인식의 좀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깨우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결국 신약 시대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져요.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잠재적 교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교회는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다니는 그 지역교회. 우리는 지역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ESF의 현 이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 ESF는 로컬 처치는 아니다. 지역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ESF는 스페셜 처치다. 특수한 교회다. 왜요? 교회의 역할과 기능, 본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대상만 누구? 특수한 대학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교회를 추구하지도 않고 지역교회화 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와는 확실한 차별을 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교회다. 특수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약 교회가 보니까 매주 모였어요. 매주. 언제? 매주 몇 월에? 매주 몇 월에? 신약 교회. 우리 말고. 신약 교회는 몇 월에 모였어요? 매주?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역 교회들이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네, 주일에. 왜 주일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날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주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수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ESF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어떤 한 단체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단체예요. 개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단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단체의 이름은 UBF라는 단체고요. 여전히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는 본인들이 스페셜 처치가 아니라 로컬 처치
되기를 바랬어요. 예.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자꾸만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런 제자 훈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내 회관이 우리가 성경대로 해보자 해서 전주지구, 한양지구, 동대문지구, 한 지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서울의 한 지구인데 이 네 개 지구가 서대문, 맞아. 서대문 지구 이렇게 네 개의 지구가 개혁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의 어떤 방향성은 뭐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선교단체다.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우리는 지역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역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최대한 마찰을 줄이면서도 교회와 시너지를 갖는 방향성을 갖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주 모이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이제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강의의 어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분가된 목장이 있죠. 이 목장이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목장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캠퍼스 처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순수 ESF는 캠퍼스 파라처치예요. 근데 그 전체 캠퍼스 파라처치 안에 독립된 또 다른 그 캠퍼스 처치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캠퍼스 처치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실 이 순수 ESF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회관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리고 소그룹은 뭐요? 소그룹은 그 회관 전체 멤버를 더 효과적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소그룹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신약교회에서 추구했던 그 방향성은 뭐냐면요. 이 소그룹 하나가 독립적인 뭐다? 독립적인 로컬 처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독립적인 로컬 처치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초기에는 독립적으로 매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이것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세울 수 있는 이 연합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철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로마 교회라는 그 어떤 큰 교회,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면 우리도 그 성경적인 방향성을 추구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캠퍼스 처치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어떤 방향성은요. 대학생 목자에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대학생 목자. 이번에 우리 가은 목자님이 이 목장을 분가하고 또 하나의 캠퍼스 처치를 만들어내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 가은 목자님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분가하는 모든 과정의 전권을 우리 가은 목자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간사님들도 우리 가은 목자님의 그 목회 영역, 가은 목자님의 목장, 가은 목자님이 목양하는 하나의 캠퍼스 철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관여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은 목자님이 하나의 독립적인 캠퍼스 처치를 목양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책임자인 거예요, 책임자. 근데 이러한 어떤 권한이나 위치를 이제는 누구에게? 대학생에게. 대학생.
광규가 부담을 팍팍 갖는 것 같은데. 대학생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서 시작된 그 신약 교회가 이제 매주 주일날 모이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간 것을 본받아서 오늘날 지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수한 교회예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나 지역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모이진 않지만은 이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매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요일을 우리는 임의로 화요일날 저녁으로 현재는 잡은 거예요. 여수 목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수 목장은 또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한 번 이상 모인다. 자, 그 밑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네요. 5번 시작. 캠퍼스 선교단체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자, 캠퍼스 처치는요, 대학생 목자를 중심으로 캠퍼스 선교단체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 5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훈련, 교제, 전도, 선교 등을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독립적으로 이뤄갑니다. 자,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목장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왜요? 우리의 지금 모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12제자 공동체와 신약 교회의 우리의 이제 추구하는 모델과 원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주 한 번 모였는데 그 모임이 예배였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이루게 될 그 모임의 성격은 뭐다? 예배라는 확실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져야 해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그 앞에다가 무슨 예배? 목장 예배, 목장 예배. 편의상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성격은 예배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목요체풀도 있잖아요, 예배. 목요체풀도 있잖아요. 목요체풀은 그럼 무슨 예배예요? 목장 예배도 예배고 목요체풀도 예배면 차이점이 뭐예요? 자, 목장 예배는 독립적인 하나의 캠퍼스 철치가 드리는 예배고요.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캠퍼스 철치, 하나의 목장이 독립적인 하나의 선교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의 장을 대학생을 세우고 대학생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하나의 목장을 하나의 캠퍼스 선교단체, 캠퍼스 철치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요체풀은 뭘까요? 목요체풀은 이 개별적인 목장들이 전체가 하루 날을 정해서 전체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연합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뜻해요.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보면요, 놀라워요. 매일 모였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매일 모이라 그러면 모이겠어요, 여러분?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이틀 모이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죠. 학과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알바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매일 모이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바뀌고 또 신약교회는 신약교회대로 형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모이자. 한 번은 독립적인 그
선교 단체인 목장끼리 모이고 그것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역할이 뭔지를 이번 3일 동안 계속 다룰 거예요. 도대체 이 목장이 하는 게 뭐냐? 목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느냐? 그걸 다룰 거고요. 목요 채플은 왜 하는 것이냐? 목장만 굴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이는 거 없이 모여서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순수 ESF라는 그 공동체성을 갖지 않고 예를 들면은 광규가 해보니까 할만하네. 야 우리 나가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뭐 안순수 뭐 ES 뭐 S 뭐 이런 단체를 예를 들면 만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약 교회의 모델이 있는데요.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로마 교회가 한 지역 교회 한 그룹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도시가 엄청 크죠. 근데 그 로마의 이 개별 가정에서 모이는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정기적으로는 그 모든 개별 공동체들이 또 한 번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누가 진행을 했다?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 베드로. 우리가 그 모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 건강성을 잃지 않을 수 있고 통일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목요 채플을요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연합 채플 혹은 연합 예배. 왜 연합 예배예요? 그렇죠. 각 캠퍼스 철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임에도 강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에 강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캠퍼스 처치 목장의 독립성에 강조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공동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의식의 좀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순수 ESF 안에 소속된 어떤 소그룹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광규 목자님, 최가은 목자님을 목회자로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다가 써도 괜찮아요. 목자로 하는 하나의 개별적 독립적 뭐다? 캠퍼스 파라철치 선교 단체다. 그러니까 이 목장 안에서 이 5가지 본질적 기능이 나와줘야 그 선교 단체가 혹은 그 목장이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능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보고 배우는 훈련이 일어나야 된다. 훈련이. 그러니까 목장만 잘해도요. 제자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광규 목자님이 가은 목자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은 목자님이 목장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가은 목자님이 광규 불러다가 화장실들을 불러다가 막 잡아 족치고 막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어느 순간 광규가 이렇게 큰 산이 돼 있어. 거목이 돼 있어. 이제 맡겨도 되겠거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민이도 와, 용민아, 너 부목자 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진아, 너 부목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보고 배우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만 잘해도요. 제자가 그냥 나와버려요. 목장 모임만 잘해도. 왜냐하면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지승이는 나랑 어쩌면 똑같아요. 유머도 똑같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다 보고 배우는 거.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훈련, 세 번째는 가족으로 교제하는 모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가족이라고. 다르죠? 우리는 가족 같은 가족처럼이 아니라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며! 가족이라며! 가족이 이러냐? 이럽니다, 가족이. 여러분 가족은 다 그러신가 보죠? 네, 저희 가족은 안 그러는데요. 왼수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장을 이뤄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가족이라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뭐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 훈련, 교제, 그 다음에 새 친구, 전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해외 선교. 그래서 저의 꿈은 그렇습니다. 저의 꿈은 광규 목자님의 주도 혹은 가은 목자님의 주도로 여러분의 목장이 독립적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회관은 이제 서포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목장이 이렇게 섬기는 선교지를 정할 거예요. 이번 3일 안에. 실제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뭐 헌금을 보낼 수도 있지만 사실 선교지가 요구한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뭐 1, 2주 정도라도 같이 봉사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꿈꾸고 있고요. 더 큰 꿈은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실제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꿈. 그래서 성화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광규 목사님 저기 인도로 1년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가족인데요. 가족 중에 누가 1년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 반대하겠죠. 거기 왜 가려고 그랬니 너?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가야죠. 근데 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족들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역했고요. 그리고 우리 ESF 안에서도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내지는 신약의 가정교회를 모델로 한 이런 독립적 소그룹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그룹 안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단기 선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 예수님 12제자 공동체의 명맥을 잇는 선교단체인데 왜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목장을 세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는 이렇게 강조드렸고요. 새 친구 전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마지막 6번째. 뭐라고 불리는? 목장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편의상 이렇게 붙인 겁니다. 캠퍼스 처치는 목자와 목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편의상 목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대1 목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목자라고 불러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목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쓰지 않아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목원 이렇게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럼 목장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이루냐면요, 초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목장이 모여서 이제 초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순광 초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원을 담당하는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광 이 두 개의 목장의 초원의 그 리더를 초원직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초원직이는 가은 목자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수 초원은 아직 초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여수 초원 이제 제가 맡고요. 초원이 모여서 이제 평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 광양 초원, 여수 초원에서 이제 순수 평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셔서 뭐 대학인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순수 평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평원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이제 순수 평원의 평원지기는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처치 목장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왜 캠퍼스 처치 목장인가?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시작. 순수의 공동체의 사역적 약화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순간 공동체의 활동이 주로 예배와 성경 공부에 치우쳐 지체 간의 참된 사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사랑과 섬김은 약해져 있었어요. 2번, 과거 간사 임력원 1대1 목자 셀장 등 직책을 가진 이들 외에는 다른 지체들은 공동체의 지체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이 약해졌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예진이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썼죠. 소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하니까요. 뭔가 맡겨지면은 어쨌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3번.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비신자 대학인 전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본연의 전도 기능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이제 이맨들의 스피릿이에요. 우리 ESF맨들은 뭘로 돌아가야 된다? 항상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게 ESF맨들이 가져야 될 스피릿이에요. 자, 1번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번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2번 순수 ESF 공동체가 사역적 약화에 직면했던 이유는요. 성경적인 캠퍼스 선교단체,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3번 성경적인 캠퍼스 선교단체 파라처치의 모습은 성경적인 지역교회 로컬처치의 모습과 신앙공동체라는 면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통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처치. 자, 그래서 순수 ESF에서는 성경적인 캠퍼스 선교단체로의 회복 운동을 일컬어 캠퍼스 처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캠퍼스 파라처치 운동 이렇게 부르면 가장 깔끔한데요. 좀 길어서 줄였어요. 캠퍼스 처치 이렇게. 자, 이는 순수 ESF의 지역 교회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네.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캠퍼스 처치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될 건데
아, 우리 공동체가 성경적인 선교단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구나.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4번. 순수 ESF는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원형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이고, 신약교회는 곧 가정교회, 영어로 하면 하우스 처치였다고 믿습니다. 자, 5번. 따라서 성경적인 캠퍼스 선교단체의 원형, 공동체적 본질도 본질적으로 신약교회, 즉 하우스 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여기서 신약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기에 하우스 처치라고 불렀다면 캠퍼스 선교단체는 대학인들의 주 활동 무대인 캠퍼스에서 모이기 때문에 캠퍼스 처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저기 호인이의 자취방 철치 이렇게 불러도 돼요. 네. 또 뭐 순수 ESF 회관 철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통칭해서 캠퍼스 철치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7번. 다 함께 시작.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캠퍼스 선교단체로 돌아가는 길은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원형인 신약교회, 즉 가정교회의 원리를 캠퍼스 선교단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처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제가 이제 체인 간사가 되면서요, 이런 부담이 있었어요. 비전 제시를 해야 된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요, 제가 현재 섬기고 다니고 있는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체인 간사를 한 해에 우리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그 전해에 1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그 세미나를 11월 달에 서울에 있는 마포 다운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약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아,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7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는 오늘날 선교단체보다도 더 선교단체스러운 교회구나.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매우 단순했어요. 그냥 성경대로 해보자. 이 원칙 하나 붙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ESF랑 너무 잘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경대로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를 딱 보니까 이거는 성경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경보다는 전통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간사 수양회 때 전주지구의 주문수 책임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이외에는 다 바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는 다 바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너무 전통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하는 그 신약교회 회복, 원형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일단은 저항을 하죠. 왜요? 일단 해오던 전통이 있으니까요.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의 저항이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공동체 자체의 저항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추구해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7년째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로 이 캠퍼스 처치 세미나를 7년 만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선교단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요. 그러면 순수 ESF가 성경적인 선교단체가 되는 것에 내가 동원되고 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왔고 대학 생활을 잘하라고 왔죠. 대학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알바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대학 생활의 많은 지분을 ESF에 내어줘야 되거든요. 이대로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신약교회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은 노예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를 다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가정교회, 신약교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위를 다 유지한 채로 너희들을 나의 제자 공동체로 부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론 이 두 가지는 뭐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잘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장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또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ESF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캠퍼스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심지어 온 세계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수 ESF의 어떤 뭐 부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고 뭐 수단으로 이렇게 쓰이다가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캠퍼스 처치를 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학 생활의 비전. 아니, 안 그렇게 살아가는 대학생들도 많던데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래, 그 친구들도 신앙생활 잘해요. 굳이 우리처럼 막 교회도 하고 선교단체도 안 하던데요.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로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선교단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단체가 무너지면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단체의 열매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선교단체 출신들의 목회자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교단체가 약화가 되고 무너져가면요, 한국교회를 섬길 인재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교회에서 배출되는 제자들은 뭐 못난 제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유능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교단체 출신들보다 더 유능한 제자들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극소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약화되면은 한국교회도 자동적으로 약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요. 최후의 보루. 한국교회 최후의 보루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특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힘들긴 하죠. 교회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를 부르시네요. 무너지는 뚝 좀 막아달라고 부르셔요.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다고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캠퍼스 처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3번. 캠퍼스 처치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자, 내일 강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3번까지만 할게요. 내일 할게. 네, 오늘은 3번까지만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캠퍼스 처치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자, 시작. 캠퍼스 처치의 핵심 원리는 주님이 꿈꾸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핵심 원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 세 가지 나왔죠. 반가로 1번,
그럼 주님이 꿈꾸신 캠퍼스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단체였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막 저기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막 와 전도하고 워리어처럼 막 와 내가 다 전도해 버릴 거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꿈꾸죠.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열매예요, 열매. 그 본질은 뭐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9,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에게요, 그 마리아가 이제 옆에 딱 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네가 이제 돌봐달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이제 맡겨야 되니까 이렇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자신의 정말 가족으로 삼으셨다. 가족으로 삼으셨다. 가족 공동체로 제자들을 입양하셨다. 삼으셨다. 이렇게 보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 공동체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주님의 꿈을 이룬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가족교회였습니다. 말씀 집집이 시작.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교회의 그 원형, 우리는 로컬 처치는 아니지만 특수교회 파라처치로서 추구해야 될 원형, 정말 음식을 나누고 기쁘게 음식 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호인 형제가 이번 주는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성아가 형 다음 주는 우리 집에서 모여요. 그리고 이제 또 유림이가 우리 집에서 안 모이면 섭섭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희가 또 방학 때는 완도로 가서 모여요. 그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가족 같은이 아니죠. 가족이었다는 그 가족. 예. 자, 3번 시작.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역을 계승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 간의 가족 관계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뭐 아직 아버지라고 하긴 좀 그렇죠. 나이 차이가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가족으로 한다면은 작은 작은 그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죠? 작은 아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 ESF는요 깍듯하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들으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오빠 이런 얘기 하면요 불려가고 그랬어요. 형 이런 얘기 하면은 심지어는 동기들끼리도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 폐지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의 형제님, 자매님의 뉘앙스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형제님, 자매님 뉘앙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세상에 노예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노예가. 그리고 상전이 교회로 같이 들어왔어요. 신약교회 때. 그러면 밖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부르죠.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한 교회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니까 주인님이라는 호칭, 노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런 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상전인 동생이 나이 많은 노예에게 뭐라 불러요? 형님 부르는 거예요. 형님. 형님 이렇게.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일?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가능한 일.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예인 나이 많은 그 형님이
야, 너 잘됐다. 세상에선 내가 너한테 맨날 구박받고 그랬는데 야, 여긴 교회야. 앞으로 박박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또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주인님 왜 이러세요? 주인님 왜 이러세요? 여전히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 서로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저의 조카, 또 동생,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체인 간사님이 나한테 막 너무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셨어. 나도 편하게 대할래. 그러면서 형, 정규야, 나 술 한잔.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심리학자 그러대요. 가장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대상은 1순위는 가족이래요. 가족. 가장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이 가족이래요. 그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일 편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누구? 아내더라고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밥 먹는데 뭔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 좀 예의를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존댓말도 막 쓰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가족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요. 젊은 남자는 디모데야. 젊은이들이 있잖아. 너 형님 동생 대하듯이 권면해. 그리고 디모데야, 너 교회 안에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 있지? 어머니 대하듯이 해. 어머니. 응. 그다음에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해. 그 핵심이 뭐예요? 오로지 무슨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흑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예찬이는 우리 예를 들면 보능이 형한테 형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어, 형 이렇게 하지만 그 선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보능이도 우리 예찬이한테 어, 화장실 뒤로 따라와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내 친동생처럼 하면 안 되나? 자, 아무튼 진짜 동생, 정말 아끼는 동생처럼 그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용미도, 우리 광규형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둘이? 2살. 2살이 제일 싸우기 좋은 나이예요, 여러분. 2살 차이가 애매한 나이예요. 그러나 이제 용민이가 광규 형을 깍듯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형, 나 그동안 형한테 함부로 해서 미안해. 오늘 설교 듣고 결심했어. 편하게는 대하지만 선은 지킬게. 그리고 이제 광규도 그걸 인자 깨달았냐?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사실은 동생이라고 너무 함부로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진짜 찐 형제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도원결이 딱 하면서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이제 또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자매들끼리도 음,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 이성간애가 참 우리 아무튼 피 끓는 청춘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청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썸이라 그러자 썸 그죠? 미묘한 그 밀당 썸 이런 게 없을 순 없죠. 없을 순 없죠. 그리고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커플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주면 좋아요. 이성 간에.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께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그래야 이제 우리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리스트에 올릴 거예요. 안 그러면 없어요. 리스트에 없어요. 그런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제 우리 자매들도 우리 이제 형제들 대할 때 이렇게 좀 딱 선을 지키면서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갑니다. 캠퍼스 처치는 하우스 처치의 원리를 대학생들의 선교 현장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선교단체인데 어디 교회를 모방하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선교단체를 따라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적이 현실적으로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교단체가 더 우위에 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 대한 공동체인 선교단체를 만드셔서 원교회, 지역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만드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엔 선교단체들이 침체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성경대로 하는 그 공동체를 봐야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지 선교단체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마지막 답번입니다. 여기까지 마치죠. 시작. 순수 ESF는 하우스 처치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며 캠퍼스 처치가 가장 성경적인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 ESF는 주님이 꿈꾸신 가족 공동체인 캠퍼스 처치 운동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스 처치, 즉 가정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요. 한 6년째 되는 작년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ESF 안에서는 그동안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ESF 전통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ESF 전통이라는 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캠퍼스 처치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은 뭐냐면 묘회나 혹은 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게 ESF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것도 물론 성경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기에는 성경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열매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열매들이 보였어요.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그야말로 선교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가보니까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너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가정교회를 전국을 다 훑어보니까 가정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비교적 상대적으로 전통교회에는 그 역사가 덜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저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ESF 출신의 이 통계, 그러니까 설문조사 리서치 전문 기관의 서대문 지구 출신 학사님이 그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학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학사님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꿋꿋하게 서 있나를 조사를 하셨어요. 그것을 간사 수양회 때 와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 가정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제가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ESF 출신의 학사님도 인정하셨구나. 대안은 가정교회라는 거 인정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미련하게. 정말 가정교회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헌신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성경대로 하니까 신약교회 모습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7년간 이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제1회 캠퍼스 처치 세미나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지난 역사가 검증하고 증거하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 또 설문조사기관의 전문가들이 또 인정하고 있는 이 가정교 하우스 처치의 그 원리를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에 적용을 한 캠퍼스 처치 운동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